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종류의 새소리가 들리고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고 몸이 개운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늦잠이라고 한다. 시계를 보고 나면 마음은 심란해지지만 기분은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한데 따라서 이를 꿀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꿀이라는 말로 어떤 좋은 것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가령 쓸모있는 노하우는 꿀팁, 맛있는 사과는 꿀사과, 군대에서 편한 보직을 말할 때 꿀보직, 꿀빤다 등으로 표현하며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에 대해서는 꿀잼, 꾸르잼 등의 표현이 사용된다. 우리뿐 아니라 서양에서는 허니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허니가 사용된 것은 14세기 중반 혹은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아무튼 이때 꿀이라는 것은 꿀벌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벌꿀을 뜻한다. 벌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데 일단 밖의 일을 담당하는 일벌들이 꽃에서 설탕물을 빨아 집으로 가져오면 벌집 안의 일을 담당하는 일벌들이 이 설탕물을 마셨다 뱉었다를 20분에 80회 정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설탕은 체내에서 더 이상 분해될 필요가 없는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하게 된다. 이후 벌들이 빠르게 날갯짓을 해서 수분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시키고 나면 비로소 꿀이 완성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벌들은 밀랍과 꽃가루를 섞어 꿀이 담긴 방을 밀봉까지 해버린다. 이렇게 덮개까지 완성된 벌꿀은 절대 변질되지 않아 영구 보존이 가능하게 된다. 달콤함은 인류에게 매혹적인 맛이지만 자연계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맛이다. 이런 와중에 자연 상태에서 온전히 보관되고 있으며 소화도 쉽게 되고 심지어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손으로 집어먹어도 맛있는 벌꿀은 인류가 최초로 먹었던 음식 중 하나이자 신의 선물과도 같은 신비로운 것이었다. 약 1만 년 전 스페인의 한 동굴 벽화에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는 최초의 기록이 나타나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꿀이 태양신 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식들을 자꾸 잡아먹는 아버지 크로노스 때문에 어린 제우스는 산속에 숨어 자라야 했고 이때 제우스를 키운 것이 양적과 꿀이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신성해야만 하는 꿀이 원래는 벌들이 먹었다 개어내는 짓을 수십 번 하여 만들어진 토사물이었다는 점, 거기다 또 이런 토사물을 하찮은 존재인 곤충으로부터 사람이 빼앗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위험이 너무 떨어지는 사실들이었다. 때문인지 고대인들은 꿀의 출처를 매우 신비로운 것으로부터 찾았는데 벌을 직접 관찰해서 기록을 남긴 아리스토텔레스는 꿀벌은 밀랍은 만들어내지만 꿀은 만들어내지 않는다 라고 했으며 또한 꿀은 공중에서 떨어지는데 주로 별이 떠오를 때, 무지개가 땅 위에 머무를 때 많이 떨어진다 라고도 기록해두었다. 이후 로마의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꿀의 정체에 대해 별이 내뿜는 침, 하늘이 흘리는 땀 등으로 표현했으며 심지어 하늘에서 만들어진 꿀은 매우 순수한 상태인데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땅의 숨결에 의해 오염되기 시작하며 이후 벌들이 꿀을 먹고 뱉어내며 더더욱 오염이 심각해진다고 탄식하기까지 했다. 사실 꿀벌들이 꿀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디서 꿀을 가져오기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은 근대까지 이어졌는데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 칼 폰 린네가 1758년 꿀벌에 붙인 라틴명은 아피스 멜리페라였고 이는 꿀을 옮기는 벌이라는 뜻이었다. 근데 양봉업을 하는 형제를 두고 있었던 린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3년 뒤 꿀을 만드는 벌이란 뜻의 아피스 멜리피카로 새로 명명하려 했지만 이미 처음 것이 고착화되어 현재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유럽 꿀벌의 학명은 아피스 멜리페라로 쓰이고 있다. 아무튼 꿀은 그 자체로서 맛있는 음식이었을 뿐 아니라 오랜 역사에서 음식에 단맛을 더해주는 최고의 감미료였다. 물론 감미료가 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종 과일의 시럽이나 메가당 같은 여러 종류의 감미료들이 있었지만 가장 깔끔한 단맛을 내는 것은 꿀이 원탑이었다. 꿀은 고대 로마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의 요리법에 들어갔으며 고기를 보존하는 데에도 쓰였고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 꿀은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특정한 음식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던 꿀은 점차 사람들 곁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설탕의 대량 생산 때문이었다. 대항해 시대를 기점으로 신대륙 식민지에서의 흑인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사탕수수, 대농장들이 등장한 것과 더불어 19세기가 되면 사탕무에서도 설탕을 뽑아내기 시작하며 설탕의 가격은 떨어졌고 최고 감미료 자리는 설탕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꿀이 설탕에 패배한 것은 오히려 꿀이 지닌 음식으로서의 완벽함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꿀은 단지 단맛을 내는 성분뿐 아니라 꽃의 종류에 따른 특유의 아로마향, 비타민, 벌의 몸에서 나온 효소 등의 다양한 것들 그리고 적은 양의 수분으로 완성되는 끈적끈적하고 복잡한 물질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꿀은 설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요리에 사용하기가 까다로우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리에 꿀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꿀을 망가뜨리는 일인데 수십 년 동안 꿀벌을 연구했던 한 과학자는 꿀의 가장 향기로운 아로마 성분들은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며 따라서 꿀은 벌집에서 바로 땄을 때가 가장 맛있다 라고 했다. 즉 꿀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그 자체로 완벽한 맛을 내는 음식이었기에 설탕의 대량 생산 이후 대중성은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한 하나의 음식으로 새로 자리 잡게 되었다.